언어는 단지 말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유산이며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싱가포르의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한글의 여정은 한 노인의 잊혀진 말과 다시 손을 맞잡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세대 간 단절을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의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의 좁은 골목길에서 처음 그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1층, 낡은 간판에는 리치앙의 차 향기라고 적혀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차, 도구들과 독특한 향이 저를 반겼습니다. 리치앙 할아버지는 그때 창가에 홀로 앉아 차를 우리고 계셨어요. 72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차분한 손놀림으로 말이죠. 손님이 오셨네. 드물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가 알아듣기 어려운 억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푸젠 방언, 민나너였어요. 그날은 우연한 방문이었지만 이후 저는 자주 그곳을 찾게 됐습니다. 석사 논문을 위해 전통 기록 문화를 연구하던 저에게 리치앙 할아버지의 가게는 살아있는 역사였으니까요. 요즘엔 찾는 이가 없다네. 리치앙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의 손자 샘리가 가게에 들렀더군요. 대학생인 샘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면 영어나 표준 중국어만 사용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영어로 말씀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된 중국어로요. 샘의 짜증 섞인 말에 리치앙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할아버지는 민낯어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게를 나갔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기억과 정체성이 함께 지워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씀이 어떤 언어인가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리치앙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고향 말이라네. 푸젠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지. 이제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네. 할아버지는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싱가포르가 발전하면서 표준어만 쓰게 됐거든. 내 손자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알아듣겠나.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펴고 민낯어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언어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가 없었어요. 소리로만 전해지는 언어였던 겁니다. 리치앙 할아버지의 기억들이 글자 없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그건 단순히 건물이나 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억, 그리고 그것을 담은 언어였습니다. 손자에게조차 전해지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말. 그 단절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오래된 책이 불에 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리치앙 할아버지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목적이 있었죠.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민낯어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문화학도로서 언어의 소멸은 정체성의 상실과 직결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왔구나, 한국 학생. 리치앙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아버지의 가게에는 그날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전통차 가게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죠. 할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민낯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리치앙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내 말에 관심이 있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관심도 없는데. 할아버지는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차 한 잔을 내려주시며 오래된 나무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앉게나. 저는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민낯어로 차의 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걸 아셨을 텐데도 그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좋으셨나 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음유를 느꼈죠. 이 차를 우리는 따짜차라고 부른다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음을 따라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반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 말들을 적어두신 적 있으세요? 제 질문에 리치앙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글이 없어서 말이지. 소리로만 전해지는 언어라네. 책도 없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글로 적으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한글. 할아버지는 생소한 단어를 따라 하셨어요. 네, 제가 쓰는 한국어의 문자예요.
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문자입니다. 제 설명에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할아버지에게 민나너 설화를 들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비록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전해졌어요. 저는 귀에 깊게 들으며 할아버지의 얼굴 표정과 손짓을 관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샘에게도 들려주셨나요? 제가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시도는 했지만 아이는 지루해했다네. 할아버지, 그냥 넷플릭스나 볼게요 하더군. 리치앙 할아버지의 눈에 씁쓸함이 맺혔어요. 가게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로 민나너를 기록해 볼 테야. 그것이 세대 간의 단절을 메우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틀 후, 저는 작은 노트북과 필기구를 챙겨 리치앙 할아버지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날이었죠. 가게에 도착하니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차를 우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제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글로 할아버지의 민나너를 기록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리치앙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말은 글자가 없는데. 한글은 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문자예요. 저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어떤 발음이든 표현할 수 있답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설명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럼 내 말도 적을 수 있다는 건가? 네, 한번 시도해봐요. 저는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따짜차를 한글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천천히 따짜차라고 적었고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셨어요. 이게 내 말을 적은 건가?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따짜차. 제가 적은 글자를 읽자 할아버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이구나. 내 말이 글자가 됐어. 리치앙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번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민나너 단어들을 한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차 종류부터 시작해서 일상 단어들까지. 할아버지는 한 단어를 말씀하시고 저는 그것을 한글로 적었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읽어드렸고요. 이거 신기하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말이 글자로 남다니. 저녁이 되어갈 때쯤 가게 문이 열리고 샘이 들어왔습니다. 리치앙 할아버지의 손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듯 다가왔어요. 뭐 하고 계세요? 샘이 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의 민나너를 한글로 기록하고 있어. 제가 대답했죠. 샘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가 적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죠? 한국어인가요? 한글이라는 문자야. 할아버지의 말을 소리 그대로 적을 수 있어. 제가 설명하자 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하는 그 이상한 말들이요? 샘의 말에 리치앙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이 슬프게 변했어요. 샘은 잠시 더 구경하다가 곧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나서기 전 뒤돌아보는 그의 눈빛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호기심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리치앙 할아버지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국립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죠. 할아버지와 저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차를 내려주시면 저는 노트를 펼치고 그날의 민나너 단어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를 알려주실 건가요? 제가 물으면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셨다가 오래된 기억 속에서 단어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한다네. 할아버지가 민나너로 발음하시면 저는 귀 기울여 듣고 한글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단어들로 시작했지만 점차 문장으로 그리고 이야기로 확장되었죠. 특히 할아버지는 차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실 때 가장 생기 넘치셨습니다. 이 향을 우리는 윙나오라고 부른다네. 산속 이슬이 내린 후 피어오르는 향이지.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풍경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윙나오를 한글로 정성껏 적었습니다. 놀라운 건 단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기억도 함께 되살아난다는 점이었어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이 말을 적으니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어머니는 항상 이 표현을 쓰셨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때때로 그리움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그저 경청하며 그 귀중한 말들을 한글로 담아냈죠.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오셨어요. 그 안에는 바래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렸을 적 푸젠의 모습이야. 할아버지는 사진 한 장 한 장에 얽힌 이야기를 민낯어로 들려주셨고, 저는 최대한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약 2주가 지났을 때 우리의 노트는 민낯어 단어와 표현들로 가득 찼어요. 그것은 단순한 단어장이 아니라 리치앙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기억하고 계셨군요. 제가 감탄하자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으셨어요. 나도 몰랐네. 이렇게나 많은 말들이 내 안에 살아 있었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샘이었어요. 리치앙의 손자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샘은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지만 그의 발걸음이 망설이는 듯 했어요. 샘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럴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실렸어요. 샘이 내 말에 관심을 가질까?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기록한 민낯어 한글 단어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꽤 두꺼워진 노트였죠. 이 작업이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음을 느꼈습니다. 사라져가는 언어를 지키는 일, 그것은 한 사람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리치앙 할아버지의 가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묵묵히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죠. 테이블 위에는 공식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재개발 통지가 왔다네. 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 그 말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치앙 할아버지의 차가게는 차이나타운의 마지막 전통 찻집 중 하나였어요. 이미 주변은 현대적인 카페와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가게들로 바뀌어 있었죠. 언제까지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후면 이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다네. 고층 복합 상가라고 하더군.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50년 넘게 지켜온 가게인데. 저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급격한 도시화는 이미 많은 전통 공간을 삼켜버렸죠. 하지만 이곳만큼은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차양도 말도 기억도 사라지겠구나. 할아버지는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에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든 민낯어 한글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기억은 남길 수 있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는 쓸쓸히 웃으셨죠. 건물이 사라지면 사람들도 잊게 되지. 이미 내 손자도 관심 없는 말과 기억인데 누가 기억하겠나.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할아버지, 재개발 통지 받으셨다면서요? 샘이 물었습니다. 리치앙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네. 곧 이사해야 할 것 같구나. 어디로 가실 거예요? 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모르겠구나. 아마 작은 아파트로 가게 될 테지. 이 차들은. 할아버지는 가게 안을 둘러보셨어요. 오래된 찻잔들, 손으로 만든 차, 도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기억을 담고 있었죠. 그럼 가게는요? 다른 곳에서 다시 열면 되잖아요. 샘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의미가 없다네. 이 자리에는 내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게다가 새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네. 저는 할아버지와 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샘에게는 그저 낡은 건물일 뿐이었죠. 어쩌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사라지는 공간은 막을 수 없을지 몰라도 그곳에 담긴 기억만큼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리치앙 할아버지와 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기록한 민나너 한글 사전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시하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커뮤니티 센터에서요. 처음엔 할아버지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질까? 요즘 사람들은 전통에 관심이 없는데.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에 목마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일수록 더욱 그래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싱가포르에 살아있는 역사니까요. 제 열정에 마침내 할아버지도 동의하셨고 놀랍게도 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SNS로 홍보할게요. 친구들 중에 영상 전공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대학 지도 교수님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 교수님은 학교 측의 후원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문화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로군요. 학교 이름으로 전시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가게에 모여 전시 준비를 했습니다. 리치앙 할아버지는 민나너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한글로 기록했어요. 샘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처음으로 세 세대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순간이었죠. 어느 날 샘이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틱톡에 올린 영상이 바이럴 됐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샘이 찍은 영상은 간단했습니다. 리치앙 할아버지가 민나너로 차에 대해 설명하고 제가 그것을 한글로 적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거야? 할아버지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네, 특히 젊은 세대 중국계 싱가포리안들이 할아버지 같은 분을 찾고 있었대요. 자신들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말을 썼어요. 이제야 할머니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언어가 사라지면 우리의 일부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전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주셨고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한글과 민나너의 만남을 주제로 전시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중앙에는 리치앙 할아버지의 찻상을 그대로 재현했고 벽면에는 우리가 기록한 단어들을 한글과 영어로 설명했죠. 이게 정말 될까? 할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해하셨어요. 평생 소외됐던 언어가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이 믿기지 않으셨나 봅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할 거예요. 제가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전시 개막일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샘의 틱톡 영상을 보고 찾아온 젊은이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노인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 있는 학생들까지. 리치앙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나너로 차 의식을 시연하셨고 제가 그 의미를 한글로 적어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도시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언어,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에 공감했죠.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할아버지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쓰셨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요? 그날 밤 전시장을 나서며 리치앙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말이, 내 기억이 사람들에게 닿았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샘에게 일어났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인기에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플루언서가 되셨네요. 샘이 웃으며 말했죠. 그리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저 할아버지의 말을 배우고 싶어요. 전시회 성공 이후 리치앙 할아버지의 가게는 이전과는 다른 활기를 띠었습니다. 재개발 통지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중국계 싱가포리안들이 할아버지의 민나너를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인 학생은 다름 아닌 샘이었죠. 손자는 매일 저녁 가게에 들러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둘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할아버지,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샘이 민나너 한글 사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리치앙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발음해 주셨어요. 샘은 서툴게 따라했고 할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교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세대 간의 단절이 조금씩 메워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샘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민나너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조부모님들이 쓰시던 말이에요. 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죠.
리치앙 할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나너로 차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옆에서 한글로 받아 적었고 샘은 그것을 보며 영어로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새 세대, 새 언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에요. 샘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는 여정이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샘이 용기를 내어 리치앙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글로 적힌 민난어를 읽어볼게요. 할아버지와 저는 놀란 표정으로 샘을 바라봤습니다. 샘은 노트를 펼치고 첫 번째 단어를 가리켰어요. 따짜차.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단어는 분명 리치앙 할아버지의 민난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너와 내 말이 닿았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샘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괜찮다. 늦지 않았어. 우리말이 내게 전해졌으니 말이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자 세대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민난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리치앙 할아버지와 샘 사이에도 새로운 이해의 다리가 놓인 거죠. 그날 이후 샘은 대학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 토착 언어 보존회라는 이름의 동아리였어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조부모 세대가 사용하던 언어를 배우고 기록하는 모임이었죠. 그리고 그 기록 방법으로 한글을 채택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어요. 어떤 언어든 적을 수 있죠. 샘이 동아리 첫 모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치앙 할아버지는 그 동아리의 명예 고문이 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게 빛났어요. 가게 철거를 앞두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말과 기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재개발 통지를 받은 지 한 달. 마침내 리치앙 할아버지의 가게를 비워야 할 날이 왔습니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찻잔과 차 도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이렇게 상자에 담기는구나. 할아버지는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뜻밖의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샘과 그의 친구들, 전시회를 찾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역 신문 기자들까지 모두가 리치앙 할아버지의 마지막 차 의식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리셨어요. 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고는 작은 현수막을 펼쳤어요. 리치앙의 차 향기, 새로운 장소에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할아버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가게는 작아지겠지만 할아버지의 차와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샘은 제게 눈짓했어요. 저는 작은 상자를 건네드렸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선물입니다, 할아버지. 상자 안에는 한글 도장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이제 할아버지의 말을 언제든 한글로 새길 수 있어요. 리치앙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장을 꺼내 종이에 찍어보셨어요. 따짜차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마지막 차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은 차분한 손놀림으로 차를 우려내셨고 모든 이에게 한 잔씩 나눠주셨죠. 이번엔 할아버지가 민난어로 설명하시고 샘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의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진 학생,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말은 내 안에서 사라졌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한 일은 그저 한글이라는 도구를 소개한 것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샘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커뮤니티 센터 한편에 마련된 새 공간에서 리치앙의 차 향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할아버지의 핵심적인 차 도구들과 사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민난어 한글 사전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전시장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민난어 이야기라는 제목의 전시였죠. 우리의 노트, 도장으로 찍은 민난어 단어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삶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샘을 만난 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이 경험을 논문으로 쓸 거예요. 한글을 통한 소수 언어 보존이라는 주제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사례가 되는 건가? 샘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아마도요. 하지만 더 많은 사례가 생기길 바랍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리치앙 할아버지는 작은 찻잔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내가 가장 아끼던 잔이네. 한국에 가서도 이 차향을 기억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은 전통 건물들이 간간히 보였어요.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그 대비가 도시의 특별한 매력을 더했죠. 제 가방 안에는 한글로 적힌 민난어 단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기록이 아니라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달이었어요. 사라져가는 것들을 지키는 일, 그리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일. 한글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싱가포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리치앙 할아버지의 말과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한글로 남겨진 그 기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아 숨쉬게 될 테니까요. 사라지는 언어를 붙잡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문자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기억을 남기고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이 이야기처럼 언어는 단지 소리가 아닌 삶의 흔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잊혀지는 목소리가 있다면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속엔 우리가 지켜야 할 세상의 또 다른 중심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마음에 닿는 콘텐츠를 더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